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이제 의정 활동을 해보시면 결국은 여야 지도부라든가 국회의장 중재하에서 뭔가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런 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 뭔가 분기점이 될 만한 방법들이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욕을 먹었더라도 막판에 가서는 합의를 해냈어요. 의무적으로 대부분의 했죠. 경우에는. 네. 막판에 몰려서는. 근데 항상 문제가 욕먹은 게 막판에 몰려서 겨우 하니까 욕먹었던 건데 지금은 막판까지 극한 상황까지 몰려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결과물이. 그러니까 이런 건 또 처음이야. 진짜. 그 집권 여당에서 이니셔티브를 못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용산이 여전히 그립감을 쥐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여야 합상을 임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가능성 낮게 보거든요. 그럼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과연 원외 대표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도 지금 나중에 얘기를 할 거지만 벌써부터 국힘 내부에서 이러니 저러니 말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문제는 국힘이 용산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얻지 못하면은 지금 국회는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여당 지도부가 어떤 결행을 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오늘 보니까 당의 사무총장이죠. 조직과 자금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그 서범수 의원, 서병수 전 의원의 동생인데 이분을 이제 재선을 이제 임명을 했더라고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좀 레코드를 알려드리면은 울산 경찰청장 출신, 행시 출신이신데 어쨌든 간에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분이 21대 처음 국회 입성을 했고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맞아요. 그런 점이 있는 건데 그 서범수 의원을 한동훈 대표는 왜 기용을 했을까요? 일단은 이른바 친윤계 색깔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네.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난 총선 때 뭐 공천이 힘들 거다 뭐 이런 소문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 서범수 의원이 네. 쫓겨난 대표하고의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근데 뭐 하여튼 공천은 잘 됐고 네. 그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직할 체제를 좀 공고히 하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이른바 용산하고 직거래를 할 만한 의원들은 주요 포스트에서 배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맨 처음 인사가 대표 비서실장 인사가 그렇습니다. 발표됐잖아요. 근데 보통 대표 비서실장은 초선 의원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번에는 네. 재선에 박정아 의원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원내 경험이 없는 당대표다 보니까 초선보다는 원내 경험이 조금 더 있는 비서실장을 두고자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도 또 공통 조건으로는 친윤이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조건을 찾아서 이렇게 인선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문제는 결국엔 사무총장은 서범수 의원, 뭐 재선 의원이고 그 바로 친형인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또 국힘 내부에서는 꽤 중진 정치인의 영향력도 있는 분이고 이번에 전당대회 의장도 그렇죠. 네. 맡아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인사인 것이고 결국에 문제는 정책위 의장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게 관건이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정점식 정치위 의장을 교체하겠다고 나서는 순간에 이제 잠시 삼겹살 파티로 잠시의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던 그 갈등은 폭발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정점식 의장의 교체 여부가 말 그대로 핫 코너가 지금 된 것 같아요. 정점식 의장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지도부의 구성 자체가 우리가 친윤 대 친한이를 러프하게 표현을 했을 때 5대4의 그런 다수결 구도가 안 바뀌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라면은 바꿀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방송 오기 전에 들어봤는데 한동훈 대표는 정책위 의장을 내심 좀 바꾸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네, 그런 얘기들이 좀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꿀 명분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정책위 의장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2달 됐어요. 예. 그러니까 임기도 보장이 되어 있는 자리인데다가 바꿀 명분이 없기 때문에 바꾸고는 싶은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바꿨다가는 또 용산하고 각을 세워야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친윤계가 이건 약간 실책을 했다라고 봅니다. 친윤계 쪽에서 바꾸면 어떻게 가만 안 있어? 막 이런 시그널을 계속 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오라? 이거 뭐야?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당하겠는데. 고민 중인데 자꾸 이렇게 들쑤시니까 저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게 명분을 오히려 주고 있다. 정책위 의장을 교체할 만한 명분을 친윤계 쪽에서 계속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니 듭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스피커들의 활동이 천천히 개시가 됐는데 예를 들면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적을 했고요. 그렇죠. 특정 이제 팬덤을 얘기죠. 한 딸이라고 얘기하면서 한동훈의 딸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점식 의장을 나가라고 계속 사퇴 종용을 하고 있다. 이런 흐름도 얘기하고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 출연해서 당원 당규상 임기가 1년인데 바꾸면 안 된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상황이. 근데 정치권에서 특히 국회의원들이 겸직하는 당직 이 임기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임기가 무슨 별 의미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바뀌면 나가는 거죠, 원래는. 네. 원래는 당대표가 바뀌면 임명직인 경우에 그러니까 물론 원내대표와 같이 의원들이 다 모여서 뽑은 선출직은 예외지만 이렇게 사무총장 뭐 정책위 의장이 지금은 임명직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네. 당의 수석 대변인 뭐 이런 자리는 보통의 경우엔 새로 당대표가 바뀌게 되면 일괄 사의를 표명을 하죠. 사의를 표명해서 좋은 분, 마음에 드는 분 쓰시라. 그러면서 자리를 비켜주는 모양새를 만들고 당대표가 그냥 이어서 계속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일종의 재신임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속 하는 거고, 아유, 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 더, 다른 분으로 좀 네, 양해를 바꾸겠습니다. 구하고. 그러면 당연히 사의 표명한 사람은 조용히 그 자리를 비켜주는 게 여태까지의 관례였는데,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당대표 취임해서 바뀌는데 그 회의에 참석해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황상은 한동훈 대표가 정책위 의장 교체를 못하면 어떤 혁신 의지가 없는 당대표, 말로만 변화를 외친 당대표처럼 초반에 낙인시킬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난감한 거야. 지금 안 바꾸자니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소위 쫄보 될 것 같고 바꾸자면 한 판 바로 붙어야 될 것 같고.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의원님이 제도 경력도 있으시니까 좀 여쭤보는 건데 우리 그 검찰이나 법원 같은 연수원 어쨌든 기수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그 정점식 그 정책의장 같은 경우에는 연수원 20기죠. 한참 선배죠. 그죠? 한참 선배죠. 우리 의원님이 24기신 거죠. 네. 그리고 한동훈 그 대표가 27기죠. 뭐 27기죠. 27기로 알고 있는데 정점식 의원이 예. 20기였나요? 22기 아니었나? 22기인가요? 아무튼 간에 그 어쨌든 간에 한동훈 대표에 비해서는 많이 위인데 그런 법조계 선배가 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고 정책위 의장이면 보좌하는 자리에 있으면 솔직히 경험칙상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근데 그런 거 따지면 못해요. 국회에서. 못해요. 예. 그렇게 따지면 뭐 웬만한 사람 다 자기보다 선배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 네. 법조인 출신은 다 자기보다 선배죠. 그래도 불편하지 않을까요? 안 불편한 척 해야죠. 아니 왜냐면 정점식 아까도 말했지만 언론과의 통화에서도 봤더니 당원상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1년 임기가 보장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법조인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그 자기 스스로 나갈 일은 없다라는 거를 공표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뭐 밀어내든지 쳐내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고 결국에는 그 뒤에는 친윤계하고 용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예. 근데 저렇게 가면은 저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교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실 용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기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정책위 의장마저 자기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대표 입장에서 지도력, 리더십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상황이 교체 명분을 계속 주고 있다. 교체를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정책위 의장 임기가 1년이 된 거는 원래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하고 같이 런닝메이트로 선거에 나가는 자리였잖아요. 네. 그래서 의원들 다 모여서 뽑는 자리였는데 원내대표 임기가 1년이다 보니까 같이 런닝메이트로 출마한 정책위 의장 임기도 1년이었던 네.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정책위 의장은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으로 바뀌면서 그냥 그렇게 네. 임기 1년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임명직이란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당 대표가 그러니까, 네. 임명하는 자리. 그렇죠. 근데 그걸 옛날에 선출직일 때 1년 때문에 나는 끝까지 임기를 채워야 된다. 아, 그거는 조금 앞뒤가 바뀐 얘기 같은데. 아니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또 눈에 띄었던 부분은 그 민주당에는 뭐 개딸이라고 해서 뭐 개혁의 딸들 쉽게 얘기하면 당원 매니아층이 뭔가 선거 내내 휘젓고 다니고 그다음 그 이후에 결과를 낼 때도 누굴 바꾸거나 할 때 인사에도 관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국민의힘은 한동안 그런 모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팬층이 두터운 정치인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 이번에 위드훈이라는 팬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정정식 정책위의장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에 가서 사퇴하라고 한 거예요. 전에 전례 없던 일이 국민의힘 벌어진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항상 민주당을 이렇게 비판을 해왔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국힘 내부에서.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펼쳐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네. 국힘 내부에서 이런 친윤계 라인에서 왜냐면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을 그릴 텐데 위드훈이라든가 이런 팬카페가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분들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적극적인 지지층의 특성이 뭐냐면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분은 캐릭터들이 절대 안 아닙니다. 멈추죠. 절대 네. 아니고 그리고 지금 국힘 내부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찌됐든 약간 소수파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열성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적당하게 한동훈 대표가 이런 부분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모르는 척 이용하는 하면서. 방식으로 간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친윤계와 친한계를 갈라놓으려는 시도들이 외부에서도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게 민주당 같은 게 보면은 한동훈 그 대표에 대해서 그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여론조성팀에 관련된 의혹을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업무 방해에다가 뭐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덜어서 냈고 게다가 이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입장을 내놓는 부분들이 결국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밝혀라. 그렇죠. 그것만 해주면 그런 거 네. 아닙니까? 지금 네. 상황 자체가. 네.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가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등 제3자 추천에 최상병 특검 법안을 내겠다고 했으니까 당대표가 이제 됐잖아요. 조건이 완성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국민의힘의 친한계 의원들 10명 모아서 법안을 발의를 해야죠. 이렇게 최상병 특검 법안을 특별검사 후보는 누가 추천하고 이걸 만들어서 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 자기 약속을 지키는 건데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못해.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주장도 이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뭐 천하람 의원도 얘기를 했고 2주째 지금 물어보고 있다. 한동훈과 17인의 입장이 뭔지를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 이런 그렇죠.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네. 아니 근데 솔직히 한동훈 대표가 대표되기 전에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뭘 얘기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3자 추천 특검을 그 이제 대법원장을 비롯한 그 몇 마디가 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굳이 뭐 입장을 물어보기 전에 자기가 대표가 됐으면은 지금 민주당은 이런 측면에서 법안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안을 내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정상적인 그 집권 여당의 방안인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지금 입장을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김영남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되게 눈치 보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왜냐하면 바로 용산하고 전쟁을 돌입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도 못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둡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얘기 우리 종합을 해보면 정책위 의장을 바꿔도 용산과의 전쟁, 예. 특검법을 3자로 해도 용산과의 전쟁, 뭐래도 뭘 하려고 바꾸려고 하면 다 용산과의 전쟁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꼼짝 말고, 예. 전쟁을 치를 준비와 각오가 되면 시작하는 건데 그렇죠. 제가 보기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시작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 상태로 어정쩡하게 치르는 그냥 지내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보기엔 정책위 의장 바꾸는 것보다 국민의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는 게 훨씬 전쟁의 규모와 강도가 세질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건 정말 전면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 못합니다. 저는. 그 앞 단계로 정책위 의장 교체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정책위 의장이 만약에 그냥 유임된다고 하면 사실은 한동훈 안 되는 대표가 거죠. 들어선다 예. 그래갖고 뭐 바뀔 게 없는 거예요. 법안의 내용이나 방향에 있어서 정책위 의장이 그대로인데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예. 바뀌어야 내용도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라 아마 한동훈 대표의 역량상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면 정책위 의장 밀어내기 한판 하는 거 정도는 뭐 가능성이 조금 있을지 모릅니다만 최상병 특검법 발의 제가 보기에는 못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팬클럽 위드우니 쪽에서 이렇게 정정식 정책위 의장 가서 막 비판하고 댓글 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